그래서 먼저 한 3페이지 정도에 걸쳐 가지고 통신에 대해서 특히 디지털 통신이죠. 아날로그 통신은 사실 요새 크게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디지털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우리가 보통 디지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과 1로 이루어진 어떤 비트 스트림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좀 그런 공학적인 개념보다도 먼저 통신이라는 일반적인 정의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를, 그 개념 자체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하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문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좀 익숙하게 번역을 하면은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통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 청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요 그냥 기기 간 통신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신, 그 자체도 결국에는 어떤 A라는 포인트로부터 B라는 포인트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한다, 전달하는 행위 정도로 그냥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다루려고 하는 정보는 바로 이런 0과 1로 이루어진 어떤 비트 스트림이고요. 이것을 다시 잘 디코딩 해보면은 어떤 의미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통신 이론이나 이런 쪽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정보량을 측정할까 이런 것도 굉장히 통신 분야에 펀더먼탈하게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셰논이라는 사람이 어떤 커패시티라는 개념 자체를 정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커패시티를 구할 때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적용을 하는데요. 이런 정보량이라는 것을 실제로는 엔트로피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에서 B로 전달되는 불확실성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들을 때 좀 뻔한 얘기는 재미가 없죠. 근데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놀랄 만한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충격을 받거나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전달되는 정보량이 많다고 표현하는 게 어쩌면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4주에 걸쳐서 매트랩을 통해서 통신이라는 것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첫 번째 꼭지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A에서 B로 어떤 걸 전달을 할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될 거고 얼마나 잘 전달이 되었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 가는 이런 통신을 피어 투 피어 혹은 포인트 투 포인트에서 P2P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하나의 링크에서 일어나는 통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두 번째 꼭지를 한번 보시면은 A에서 이제 B로 어떤 정보를 전달할 건데 어떤 수단을 이용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단을 본 강의에 빗대어서 얘기하면은 접촉망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조금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5G, LTE, 와이어리스 랜 혹은 좀 상용명으로 와이파이로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접속망은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휴대폰 간의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블루투스도 이용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사진을 막 전송할 때도 그런 걸 이용했었는데, 요새는 블루투스가 거의 이제 뭐 이어폰이나 뭐 이런 걸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키보드 이런 걸 가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접속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제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요 수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통신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다, 네트워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P2P 링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그냥 한 번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간단한 수식이에요. 곱하기와 덧셈으로 이루어진 수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여기는 그냥 A에서 B로 가는 어떤 경로를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잘 이해할 수가 있으면은 통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숙지하셨다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되게 뭐 아무렇지 않게 대충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 작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통신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간단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A에서 B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고요. 조금은 전공 단어를 이용해서 얘기하면은 사실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요. A, 즉 어떤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 부분은 송신기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트랜스미터라고 영문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제 B라고, 즉 어떤 데이터를 수신하고자 하는 곳은 우리말로는 수신기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문으로는 리시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트랜스미터에서 리시버로 어떤 데이터 혹은 비트 스트림을 보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와 B 사이, 즉 송수신기 사이의 어떤 경로를 채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유선 통신을 물론 씁니다만 좀 이렇게 연구 분야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유선 통신은 많이 안 다뤄지고 거의 다 무선 통신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LTE라고 얘기하는 것과 5G, 뭐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의 통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다 어떤 핸드폰과 뭐 기지국 사이의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송수신기 사이를 채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무선 채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어떤 비트 스트림이 이렇게 이제 무선 채널을 타고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어떤 현상에 의해서 좀 채널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채널 상태가 좋다, 채널이 좋지 않다, 채널 상태가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채널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는데, 이게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요 사이에서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떤 공기의 움직임이 있거나, 또 이제 음파가 전달되는데 실제로 블락키지가 발생을 해가지고 막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음향이 이제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선 채널을 통해서 사실 전파가 날아가는 건데, 좀 거리가 멀거나, 좀, 지하실 같이 깊숙이 있거나, 엘리베이터처럼 철판으로 있어서 전파가 잘 통하지 않거나, 즉,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거나,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채널이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뭐 2GHz 대역의 중심 주파수를 가지고서 전파를 보낼 때에는 그래도 직진성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이제 전파라는 게 회절도 되고 굴절도 되고 이러면서 날아가잖아요. 잘 이제 어딘가 도달을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이라고 해서 좀 6GHz 이상의 중심 주파수를 가지고서 좀 직진성이 강한 이런 전파를 이용하게 되면은 좀 회절이 덜 돼요. 그리고 벽 같은 데 부딪히면은 반사가 되고 굴절이 되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전파가 감쇄가 됩니다. 즉 채널 상태가 되게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널의 영향에 의해서 요 송신기에서 전달한 요 비트 스트림이 수신기에 제대로 도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서 여기 이렇게 여기 만들어낸 비트 스트림이 최대한 동일하게 수신기에 도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극복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카톡도 제대로 하고 뭐 인터넷도 제대로 하고 등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카톡을 한번 좀 캡처를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단말기가 있고 B라는 단말기가, 물론 이렇게 카톡이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카톡이 가는 경로는
어떤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먼저 보낼 거고요. 그때는 무선 채널을 통해서 기지국에 도달을 할 거고, 기지국에서 어떤 유선망, 이제 광 케이블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B와 가까이에 있는 기지국까지 유선으로 이렇게 패킷이 전송이 될 겁니다. 중간중간에 막 라우팅이라는 이러한 현상도 거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기지국에서 기지국까지 쭉 간 다음에 기지국에서 B로 무선 채널을 통해서 패킷을 다시 내려주겠죠. 그래서 A에서 보낸 이런 패킷 혹은 비트 스트림이 잘 도달을 하면은 이제 수신하는 입장에서도 패킷이 잘 도달할 거예요. 근데 사실 카톡을 보면은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A로 보냈는데 뭐 이렇게 엉망으로 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에러가 나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있거든요. 채널 코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는 현상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아무튼 우리가 채널 상황이 좋건 나쁘건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내가 보낸 데이터가 상대방 쪽에 잘 도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게 되겠고요. 이런 것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카톡 요 그림은 잊으시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갈 때, 즉 내 핸드폰에서 우리가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기지국이 될 거고요. 혹은 내가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을 때에는 내 주변에 있는 AP, 액세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보낼 때 이런 신호들을 보통 수학적으로 보통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히 표현한 수식이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만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통신이라는 이벤트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사실 여러분께서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내 주변에 날아다니는 요 전파들을 모델링 할 수 있구나라는 것만 좀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한 그림은 단순한 수식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여러분께서 간단히 요 피어투피어 커뮤니케이션을 나중에 이제 매트랩을 통해서 만들어 보긴 할 건데 그때 중요한 핵심 골자를 이루는 수식이니까 지금 다 같이 한번 이해해 보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Y라는 것은 수신기 입장에서 받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받는 신호가 있으면은 당연히 어딘가에는 송신한 신호가 있겠죠. 그걸 바로 여기 X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얼하게 굉장히 이상적이라면은 송신기가 보낸 X가 그냥 수신기에 도달한 거와 동일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Y equal X 이기를 바라는 건데 이 무선 채널의 영향과 그리고 수신기 보통 우리가 당연히 회로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혹시 이제 백색 잡음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좀 우리 오래된 가전기기, 모니터나 TV 같은 거를 좀 꺼놓더라도 아마 좀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그 좀 삐 하고서 계속 들리는 잡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회로가 구동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잡음이고요. 그게 소리로 들리는 것 뿐이고 실제로 신호 레벨에서 보면은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노이즈가 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A에서 전송한 요 비트 스트림이 B에 도달할 때 요 B에 도달한 패킷, 요 비트 스트림이 제대로 도달하지 않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무선 채널에 영향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신기에서 이제 좀 영향이 있는 그 백색 잡음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의 텀이 있어요. 그래서 요 송신 신호 X를 전송을 했는데 요 무선 채널 H라고 제가 모델링을 했습니다. 요 채널 효과를 이렇게 곱셈 형태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엄밀히 말하면은 컨볼루션을 이렇게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채널의 효과가 이렇게 송신 신호에 묻어나고요. 그리고 그 신호가 이렇게 도달할 때 수신기에서 이제 백색 잡음, 즉 요게 애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죠. 그래서 덧셈을 해주면 됩니다. 애디티브의 약자가 바로 그 의미가 되니까요. 그래서 W로 제가 그 노이즈를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의 효과와 요 잡음의 효과를 이렇게 다 넣어주면은 그게 바로 수신기에서 수신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루트 P라는 게 곱해져 있는데요. 요거는 송신기에서 전송할 때 X를 전송할 때 얼마나 높은 전송 전력으로 쏘는지, 즉 신호에 실리는 세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할 때도 크게 얘기하면은 조금 잘 들리겠죠. 그리고 좀 작게 얘기하면은 잘 안 들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요 소리를 듣고 계실 때에도 분명히 잡음이 있어요. 잡음이 있는데 저는 지금 최대한 좀 목이 안 아프게 하면서 크게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잡음의 수준은 일정한데 제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지면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상태에서 좀 시그널을 줄인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노이즈와 요 제 목소리 같이 줄어들겠죠. 근데 노이즈가 작게 들어오는데 제가 목소리를 되게 작게 내면은 상대적으로 이 노이즈가 좀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바로 신호세기 대 잡음 B 뭐 이런 식으로 SNR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즉 전송 전력을 크게 하면 할수록 이 노이즈의 영향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각각 디바이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전송 전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제 그렇게 막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이즈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법은 전송 전력을 높이는 거다라고 지금 제가 잠깐 흘리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요 H, 즉 무선 채널이 좋고 안 좋고 이것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즉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어떤 채널을 타고 오더라도 그 채널의 효과를 잘 이제 보상을 해주면은 수신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W, 즉 잡음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해당 수식은 y 이퀄 루트 p 곱하기 hx, 요 간단하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바뀔 수가 있는데 내가 수신기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x예요. 송신기가 어떤 걸 보냈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x를 구하기 위해서 되게 간단하죠. 내가 이제 수신한 신호 y를 루트 p랑 h로 나눠주면은 x라는 것을 정확히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수식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말은 이제 노이즈를 일단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수신기에서 이 채널 효과를 거치더라도 이 비트 스트림을 잘 이제 디코딩하기 위해서는 이 무선 채널을 잘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즉 채널을 추정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수신한 신호를 h로 나눔으로써 x가 무엇이었는지 역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실제로 디코딩을 하는 핵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이건 죄송한 건데 좀 이거 그림을 써가면서 표현을 했으면은 좀 나을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거 마우스밖에 없어가지고 최대한 찬찬히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영상이 뭐 별거 안 했는데 25분이 지나갔어요. 25분이 지나갔는데 제가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고 싶었던 거, 이제 전달하고자 했던 거는 결국 A에서 B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통신을 하는 거다. 근데 통신을 할 때는 즉 이 채널과 수신기에서의 잡음의 역할만 잘 컨트롤 해주면은 A에서 보낸 정보를 B에서 제대로 디코딩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요 A에서 B로 보내는 요 현상을 우리가 나중에 매트 앱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실제로 요 P, 전송 전력의 세기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요 H, 이런 것도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좀 큰 아웃라인을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여기 그래도 지금 25분이 지나긴 했는데 좀 들어가며로 적어놓은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 첫 번째 강의를 일단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에 대해서 지금은 뭐 A에서 B로 전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은 더 시스템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요 공기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통신을 한다라는 것은 전파를 쏘는 겁니다. 전파를 쏘는 거고 전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전파가 돌아다닐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을 배우지 않지만 전자기학이 이제 이제 전자기의 이동을 좀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좀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공기 보통 영문으로 좀 표현을 하면은 에어 인터페이스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공기 매체 정도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이 매체를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예로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제 사무실에는 저 혼자 있습니다. 저 혼자 있는데 여러분께서 강의실에 있을 때 쉬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여러 명의 학생이 있는데 동시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얘기하면은 나랑 내 파트너가 하는 대화가 잘 안 들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잘 들리더라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공기라는 지금 어떤 무선 자원 혹은 매체가 있어요. 매체가 있는데 이것을 좀 말하는 사람이 시간을 나눠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뭐 잘 들리겠죠. 예를 들어서 무전기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강의 시간 자체를 상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수자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수강생들은 보통 이제 청자의 역할을 하죠. 근데 질문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듣던 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기회를 받게 됩니다. 즉 서로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이제 받지 않는 건데 아까 그 쉬는 시간의 예를 생각해 보시면 공기라는 매체를 나와 나의 파트너 말고도 굉장히 많은 페어들이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잘 안 들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뭐 공항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데도 상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인 단어로서 보통 공기 이런 것들을 이제 무선 자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라디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 듣는 라디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많이 그렇게 익숙한데요. 보통 무선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냥 라디오라고 전공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선 자원은 라디오 리소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근데 무선 자원, 즉 공기라는 에어 인터페이스를 잘 이용할 때 시간과 주파수라는 자원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실 어떤 시간에 따른 신호 같은 경우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배우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우리 학과 커리큘럼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든가 디스크릿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즉 시간과 주파수를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얘기할 때 요 피아노를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라는 어떤 음반을 눌렀을 때 도만 눌려 있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소리를 판별하기 굉장히 좋죠. 근데 우리가 음반, 이제 게이름 같은 경우는 뭐 각 음반에 이제 주파수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지만 이제 옥타브에 따라서 주파수가 달라지고요. 각각 이제 건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건데 이제 도레미를 한 번에 이렇게 눌렀을 때 우리가 들리는 소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통 음악에서는 화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 여기 통신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도레미라는 세 개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동일한 시간에 건반을 누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라는 개념과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건반을 누르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무선 자원을 얘기할 때는 다음과 같이 타임, 시간축과 주파수축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요 타임 프리퀀시 그리드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시간축을 이렇게 X축에 놓은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주파수를 쓰는지 얘기를 하는 그림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밴드위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대역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은 제가 요새 TV를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한창 이제 LTE 속도가 빨라지는 경쟁이 일어났을 때가 있을 겁니다. 와프라는 단어도 좀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저 S사에서는 뭐 차선, 고속도로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는 데이터가 빠르다, 우린 통신이 빠르다 이런 것들을 광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대역폭이 넓어졌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는 한 10개 정도의 이제 서브캐리어 밴드위스라고 해서 좀 낮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통신 사업자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10개의 이제 서브캐리어가 있다고 이렇게 해보면은 이거를 10명의 유저에게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유저가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주파수를 이용해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2명의 유저에게 5개의 서브 캐리어를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더 많은 차선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속도를 높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A라는 유저에게는 그냥 요 10개를 통으로 주되 첫 번째 타임 슬롯을 다 할당을 해주고요. 두 번째 유저에게는 이렇게 두 번째 타임 슬롯을 전체를 다 할당을 해주는 방식으로도 이렇게 자원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무튼 요 무선 자원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것을 유저에게 어떻게 나눠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통신 속도가 달라진다. 혹은 시스템이 달성할 수 있는 스루풋, 즉 데이터 레이트의 총합 이런 게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OFDM이라고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4세대 통신, 즉 LTE 이후에 채택되고 있는 멀티플렉싱 기술이고요. 그냥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크게 앞으로도 말씀드릴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5G에서도 아무튼 OFDM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해드리면은 되게 날로 설명을 한 건 맞아요. 근데 너무 뎁스 있게 가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뭐 질의응답이나 제가 과제를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들어가면이 마지막 아니다. 한 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신. 그래서 A에서 B로 어떤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정보가 잘 전달하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bit error rate이라고 해서 보통 BER 혹은 비트 오류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X축은 SNR,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호 세기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죠. 신호 세기대 잡음 B라고 해가지고 그 백색 잡음 대비 실제 신호의 세기가 얼마나 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NR이 좋을수록 잡음 대비 더 센 신호를 전송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성능이 일반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커브를 읽을 때 보시면은 SNR이 좋아짐에 따라서 bit error rate, BER이 감소하는 형태. 즉, 요거 여기 뭐 10의 마이너스 1승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의 비트를 보냈을 때 한 개는 잘못 간다. 즉 0이 1로 받아들여지거나
1이 0으로 받아지는 현상을 빗 에러가 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 즉 100개의 비트를 보내면 한 비트가 깨지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4제곱, 즉 10,000개의 비트를 보내면 한 개의 비트가 깨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 이용하고 계신 통신 시스템은 보통 10의 마이너스 5제곱에서 10의 마이너스 6제곱 정도를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카톡이 깨지지 않고 여러분이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는 통신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제 높은 전력을, 즉 SNR을 쓰면은 높은 전력을 쓰는 건 맞는데 높은 SNR을 쓰지 않더라도 굉장히 낮은 SNR을 아니 BER을 달성할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좋겠죠. 즉 커브가 이렇게 급격하게 뚝뚝 떨어지는 커브가 굉장히 좋은 커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과 같이 SNR이 커짐에 따라서 BER이 어떻게 감소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용기를 드리고 싶은 말이 실제로 저도 이 BER 커브를 그려본 거는 저는 학부생 때 이거를 그려보지 못했어요. 저는 심지어 학부 때는 정보통신공학과에서 공부를 했었고 아날로그 통신, 디지털 통신, 통신 이론 관련된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배웠었는데 실제로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BER 커브조차 그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석사 때 처음 그려봤고요. 대학원에 가서 그려본 그림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이거든요. 통신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기초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꼭 이것만큼은 같이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